달라도 너무 다른, 달라도 너무 다른 여야 대표의 행보. 여당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전국 22곳을 이달 들어서만 그렇게 누비면서, 그리고 후보들에게 파란 점퍼를 입혀주면서 그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 반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겨우 2곳, 제주는 4.3 추모식에, 정부 차원의 추모식에 참여했으니까 그거 빼고 지방선거 관련해서 다녀온 곳은 딱 2곳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를 이제 주재를 하면서 그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제부터 해당 행위 후보자는 즉시 교체를 하겠다. 싸울 상대를 식별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과격한 발언이고 강성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후보자를 즉시 교체한다? 싸울 상대를 식별하라? 거두절미하고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를 겨냥한 말인지, 분명 누구를 겨냥했을 터인데 그게 누굴까요? 오세훈 서울시장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광역단체장 16곳 그 후보군들 중에서 가장 격렬하게 장동혁 지도체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이제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최종적으로 경선 과정을 통해서 윤희숙, 박수민 이 경선 후보를 물리치고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됐는데, 이걸 장동혁 대표가 교체할 수 있나요? 당원 당규상 당대표가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절차 자체가 없는 것 아닌가? 해당 행위로 몰아가겠다? 이제 당대표 비판하면 해당 행위자로 몰아가겠다, 그런 뜻인가? 그래서 윤리위원회 감찰 지시하고 또 감찰위원회 소집해가지고 제명 조치하고 이런 절차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아무튼 후보자가 해당 행위를 하면 즉시 교체하겠다,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는 선거에 치명적일 수 있다. 누군가를 분명히 겨냥한 것 같은데 누굴까요? 그리고 시도 당별로 선대위를 구성하겠다. 광역단체장 후보가 결정된 지역은 시도당과 후보가 협의해서 선대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각자가 알아서, 각자 도생. 근데 그것을 마치 구성하도록 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그게 중앙당에서 뭔가 지시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보도된 바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냥 각자가 알아서, 서울은 서울, 경기도는 경기도, 대구는 대구 경북은 대구 경북, 불경은 불경,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또는 정보를 취합하는 그런 과정에서 갖고 있는 그 전국적인 그 현장 상황과 지금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가 하는 말은 약간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공천이 마무리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앙선대위도 구성하도록 하겠다. 중앙선대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지금
국민의힘도 서둘러야 돼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광역단체장 후보를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 말이죠. 오늘이 23일이고 목요일인데 아무튼 이번 주말 이제 넘어가기 전에 대구도 결정을 해야 될 터인데 그 이후에 또 뭐 단일화 얘기가 나오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전국의 14곳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하고 청와대가 들으면 폐부를 찌르는 그런 떨리는 느낌을 가졌을지도 모르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심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되고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도 구치소에서 여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뭐 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립니까? 아닙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는 말은 약간 비틀어서 하는 말이긴 한데 지금 흘러가고 있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아주 폐부를 찌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제가 국회에 입성하고 처음으로 성공한 국정조사를 보게 될 줄은 몰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지금의 국정조사, 성공한 국정조사다. 매우 반어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 성공한 국정조사다. 보수의 새엄마 서영교 위원장. 서영교 국조특위위원장이 방용철 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한테 몇 번씩 다그치듯 또 묻고 또 물어서 내놓은 결론이라든지 또는 검사들 뭐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포함해가지고 또 묻고 또 물어서 내놓은 결론들. 그 결론은 이화영은 확실히 징역 7년 8개월짜리 유죄가 맞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과 공범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검찰과 그리고 쌍방울 임직원은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연어회 술파티 이건 근거가 없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주는 그런 국정조사가 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국민의힘이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매우 성공적인 국정조사가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 의원총회는 구치소에서 열게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서영교 위원장, 법사위원장 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위원장은 보수의 새엄마가 됐다. 보수의 새엄마 서영교 위원장, 민주당 의원들의 맹활약으로 이재명 대북 송금과 대장동 범죄의 실체가 백일화에 드러났다. 이 대통령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인 격이 되고 말았다. 교도관들은 녹취까지 들어가면서 연어 술 파티가 헛소리라고 확인해 줬다. 민주당 의원들은 늘 그래왔듯이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니까 위증이라고 우기고 고함 지르고 말 자르고 증인 겁박하기에 바빴다.
그래놓고 이제 조작기소 특검까지 하겠다고 한다. 피고인 이재명 사건을 피고인 이재명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맡기자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정청래가 22곳을 누비면서 그 후보들하고 사진 찍고 뭐 파란 잠바 입혀주고 그렇게 웃으면서 전국을 누비고 있는 사이에 장동혁 대표는 10일 동안 미국 갔다 온 게 다고, 그 다음에 인천하고 강원 겨우 그곳 갔고, 그곳에 가서도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쓴소리를 들어야 하고, 선거 현장에서는 장동혁 손절해야 된다, 패싱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장동혁 대표의 전략은 무엇이냐? 장동혁 대표가 바보는 아닐 텐데 왜 이러는 것일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 6월 3일에 있을 이 지방선거, 어차피 승패는 기울어졌다라고 보이는 게 아닐까. 따라서 장동혁 대표와 당 지도부의 개입을, 그 역할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다. 왜 최소화하려는 것일까? 그것은 지방선거의 책임론 또한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만약 지방선거를 크게 지게 되면 당연히 당 지도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지도부의 일괄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텐데, 그때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전당원 투표에 붙이자고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 개딸들이 30만 명쯤 있다면 국민의힘 당원 중에 장동혁 대표의 절대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이른바 장딸들은 약 20만 명쯤 있을 것이다. 전당원 투표로 붙이는 순간 장동혁 대표는 새로운 입지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6월 중순 하순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치부에 오래 있던 그런 선배 기자들이나 또는 이 정당 생활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전국 단위의 선거가 치러지고 난 뒤에, 전국 단위 선거라는 것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 이 세 가지를 일컫는데, 그 전국 단위 선거에서 패배가 정해진, 패배의 결과를 안게 된 정당의 지도부는 일괄 사퇴하는 것이 거의 어김없는 우리 정치판의 관례였어. 그건 피해갈 도리가 없는 거야. 그건 거의 100% 굳어진 거야 라고 대부분 말들을 합니다만은 아니죠.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후보는 패배했잖아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때까지 상식적인 관례는 뭐냐?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는 뭐 미국에 1년 가 있든지 독일에 1년 가 있든지 아니면 지방 어디 토를 짓고 전국을 순례하면서 뭐 수염도 기르고 그러면서 자기 성찰과 재도약의 시간을 갖든지 또는 뭐 정계 은퇴 선언을 하든지 대개 그런 것을 걷는 것이 관례로 알고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선거 진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당대표가 됐잖아요. 바로 인천 개항을 해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드디어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문재인 비슷한 행보를 걸었잖아요. 문재인 또한 대통령 선거 지고 난 다음에 당대표가 되고 그래서 다시 대통령까지 되는 그 길을 걸었잖아요. 그런 관례는 이미 깨졌다 라고 장동혁 대표는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장동혁 대표 머릿속에는 저게 지금 온통 차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전국 14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건 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아마 전략공천을 할 수밖에 없게 될 터인데 그때 이제 국민의힘은 이 국회의원 후보 전략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구만 빼놓고 나머지 13곳은 지금 민주당 의원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절대 우세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를 내기는 할 겁니다. 그때 전략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그중에는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부산 북갑, 경기 하남, 어쩌면 인천의 연수갑, 충남 아산. 이제 이런 곳에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전략 공천을 하면서 그때 장동혁 대표는 당 장악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